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일입니다. 오늘은 이 타이밍을 놓치면 다 헤어지더라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10,000명이 넘는 분들의 연애 고민을 들어오면서 느낀 점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93년생인데 2022년도 초에 결혼을 했어요. 제 구독자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만나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약 1년 만에 다시 만나서 결혼을 한 그런 케이스죠. 그런데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도 그렇고 결혼을 준비할 때도 그렇고 결혼을 할 당시에도 그렇고 그렇다 하게 막 가슴이 벅차오르거나 기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나는 당연히 이 여자친구와 결혼을 할 생각으로 다시 만났던 거고, 결혼이라는 걸 논하기에 앞서서 이미 그 사람과 2023년, 2024년, 2050년까지 꽤나 먼 미래까지 우리의 그림을 그려놨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건 우리가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보다도 앞으로의 날들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컸던 거죠. 그런데 요즘은 경제 사회가 좋지 않다 보니까 누군가와 긴 미래를 그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큰 20, 30대 커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들 중에 가장 많은 게 나는 아직까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아직까지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 이런 말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직접 결혼을 하기도 했고 주변에서도 이른 나이에 저보다도 더 빨리 결혼을 한 그런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느낀 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우선 마음의 준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굳이 따져보면 마음의 준비라는 건 끝까지 준비되지 않더라고요. 더불어서 경제적인 준비도 본인이 만족할 만큼 갖춰지는 시기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만족이라는 건 없다는 거죠. 결국에 내가 언제쯤 마음의 준비가 되고 언제쯤 경제적인 여건이 갖춰진다? 이게 아니라 그냥 타이밍이라는 거는 내가 정해서 밀고 나가는 거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함께 마음의 결단을 내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어쩌면 평생을 함께 할 수도 있는 커플이 되는 거지, 이대로 쭉 마음이든 돈이든 조금씩 준비를 해 나가다가 잘 되는 커플들이 그리 흔치 않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29살이 되자마자 양가 부모님들께 결혼에 대한 허락을 맡으러 갔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제 자산이 2천 정도였고 와이프의 자산이 300 정도였습니다. 결혼을 하기 직전까지 와이프는 대학원 생활을 하고 있었고 양가에서 지원을 받을 여건도 되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가 보면 무모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결혼을 하기 14개월 전에 예식장을 잡았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혼을 준비하는 그 1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데이트다운 데이트도 한 번도 못 해보고 여행을 간다거나 외박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결국에 타이밍을 우리가 정해놨기 때문에 돈도 버는 족족 싹 다 모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할 때쯤 되니까 신혼부부 저금리 전세대출을 통해서 전셋집 하나 구할 정도는 됐었고, 결혼식 비용도 엄청 비싼 예식장에서 하는 게 아니면 웬만해서는 다 남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도 결혼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결국에 당시에 저희는 마음의 준비고 경제적인 준비고 나발이고, 우리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그런 사연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우리 헤어질 거야? 그거 아니면 그냥 빨리 결혼을 하자, 이렇게 결심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남들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더 끈끈해지기도 했고, 돈을 벌고 모으고 쓰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요령이 조금씩 생기고, 목표가 너무 확고해지다 보니까 공부도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결혼을 빨리 했지만, 제가 결혼을 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 드는 생각이, 그때 조금만 더 빨리 결혼을 할 걸. 이 생각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대부분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는데, 혼자서 돈을 모으는 것보다 둘이서 돈을 모으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시너지 효과도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서 헤어지는 커플들이 정말 정말 많은데, 그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본인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연애는 연애대로 즐기고 싶고 미래는 미래대로 챙기고 싶고, 이렇게 지내다가 마음의 준비든 경제적인 준비도 어느 정도 알아서 됐으면 좋겠고, 이러한 느긋함과 이러한 욕심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끝내 이런 분들은 정말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소중한 내 인연을 놓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학생 때를 떠올려 보면 대부분 밤늦게까지 학원을 다니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공부를 하든,
뭐 또 대학생 때는 빡세게 학점 관리를 하든 자신의 시간을 갈아넣는 거는 당연한 거고 거기에 더해서 나머지 것들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결국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근데 연애를 할 때는 안 그러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연애는 꼭 행복해야만 하고 좋기만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모든 연인 관계는 인내라는 게 없으면 절대 끝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연애를 할 때도 우리가 즐길 만큼 즐기고 할 거 해봤다면 그래서 이제는 연애를 할 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7, 80%의 에너지는 애정 표현, 스킨십, 데이트 이런 부분에 쏟는 게 맞고 나머지 20, 30%는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인내를 통해서 단단해지는 것에 에너지를 쓸 줄 알아야 하고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도 각자가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고 열심히 성장시키고 돈 열심히 벌고 열심히 모으는 것들이에요. 결국에 의미가 크지 않은 것들에 올인을 하다 보니까 잘 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판단이 섰고 우리가 나름대로의 좋은 기억과 행복한 추억을 쌓아왔다면 그때부터는 연인들끼리 함께 에너지를 잘 분배해서 누가 봐도 끝까지 잘 갈 수 있을 것 같은 커플들의 길을 걸어가야 그 사람들이 비로소 운명이 될 타이밍이 생긴다는 겁니다. 모든 연인들이 다 각자의 상황, 시기, 조건들이 다 다르겠지만 분명히 둘 중에 한 명은 그 타이밍을 알고 있어요. 내가 이 사람과 헤어질 게 아니라면 이제는 우리가 좀 달라져야 한다. 무언가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대 중반부터 5년을 넘게 만나온 30대 초반의 커플이 있는데 우리가 3년 전, 4년 전과 비교를 해봐도 별다를 게 없이 지금도 계속해서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남녀 두 명 다 또는 둘 중에 한 명이 모르겠냐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를.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지금 애매한 것 같다. 이번에도 그냥 이렇게 말없이 넘어가는 게 맞을까? 대부분 이런 생각이 드는 타이밍이 바로 내가 그 사람과 운명의 짝이 될 수 있는 미래를 결정 지을 수도 있는 타이밍이라는 것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거기서 결단을 내리면 내 행동이 달라지고 상대방의 행동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서로 준비해온 것도 없고 막연하기만 하다면 앞으로는 사랑 타령, 서운함 타령 이런 거 말고 진짜 이제는 우리 둘 중에 누가 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인내할 수 있는지 인내 타령을 할 수 있는 연애를 뒤늦게라도 시작을 해야 서로가 운명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일이었습니다.